자리합시다. 어머. 이게 완전히 그냥 끝나라고 가버렸네. 자, 지난해 수능을 본 수능 수학을 본 학생들의 점수, 수능 수학을 본 모든 학생들의 집단을 모집단이라 부르고, 걔네들 점수의 평균을 모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을 딱 보면, 그날 딱 보면은 이미 예상 등급컷이 올라오지. 맞아. 예상 등급컷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냐. 강사들이 쓱 보고 올해는 1컷이 몇 점쯤 되겠네, 2컷이 몇 점쯤 되겠네, 이렇게 대충 뿌리는 게 아니지. 맞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잽싸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학원도 좋고 뭐 단체도 좋고 무슨 홈페이지도 좋고, A라는 곳에서 뭐 하는 거냐면은 한 100명에서 뭐 1000명 정도 표본을 뽑아가지고 뭐 하냐면 걔네들 가지고 평균을 조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1000명에 뭐가 나오냐면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평균이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 그러고,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는 평균을, X바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예요. 샘플 개수는 뭐 한 100개 뽑았다고 칩시다. 샘플 개수 100개 뽑아가지고 그 100명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점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건 각각 제각각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표본 분산은 S제곱으로 쓰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씁니다. 이걸 표본 분산, 이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수능 보면은 한 군데에서만 표본 조사해가지고 예상 등급컷 내는 게 아니지. 저기 학원에서도 표본 조사하고, 여기서도 표본 조사하고, 이 홈페이지에서도 표본 조사 하잖아. 그러니까 B라는 곳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표본 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 표본에 뭐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표본 평균 얻어낼 수 있고요, 표본 분산 얻어낼 수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 얻어낼 수 있겠죠. 여기만 하는 건가? C라는 곳에서도 표본 조사할 거고, D라는 곳에서도 조사하겠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이 모평균이 지금 당장 구하고 싶은데 잘 안 구해지잖아. 저거 직접 채점하려면 열흘 해서 보름 정도 걸리거든.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더 정확한 모평균에 가까운 값을 얻어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얘네들이 표본 조사를 할 때 대충 하진 않을 거거든. 발로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표본 평균 점수가 모평균 점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모평균이 40점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뭐 40점보다 조금 크거나 40점보다 조금 작은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지, 얘가 갑자기 70점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표본 조사해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죠, 통계가. 아까도 말했지만 임의 추출 랜덤하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X바들은 뭐하다? 모평균과 비슷하다.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꼰 거지. 야,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표본 평균들이 40점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다이니까, 잘 들어. 우리는 여기에 나온 표본 평균들 X바들을 다시 한번 끌어 모아보자. 이 X바들을 다시 끌어 모아서 평균을 낸다면
여기에 정말 근접하게 나올 것 같다. 요게 통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X바입니다. 이 X바가 뭐냐?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란 뜻이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린 저걸 외워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거기 나와 있을걸? 64쪽에 2번에 가운데 2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분산도 같을까? 분산은 더 작아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집단은 100점도 있겠지. 수능 점수, 수학. 빵점도 있겠지. 지금 빵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어요. 응시해놓고 월말 카드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일부러 빵점 맞는 이상한 놈들도 있고 일부러 그런 놈들이 있지 일부러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들도 있고 있어. 그런 애들. 왜? 자기는 수시로 합격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깔아줘야 된다. 장난치는 놈들 많아요. 어쨌든 모집단은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습니다. 분산값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근데 요 X바들은 100점이 있겠니 없겠니? X바는 100점이 없겠지. 어느 미친 기관에서 예상 등급 컷 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짜잔 100점 평균 점수 100점 예상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아까 뭐라 그랬니? 모평균과 같지는 않지만 그 값에 비슷한 값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40점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놈들만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X바들을 모으면 분산값은 뭐합니까? 확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럼 얼마나 작아지느냐? 모 분산을 표본의 개수인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져 버려요. 역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n을 앞으로 방금 전에 표본의 개수라 그랬는데 수학적으로는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n은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공식 명칭은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샘플 개수예요. 표본의 크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통계의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세 번째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정말 모순적이게도 시그마를 알아야 되거든. 뭘 알아야 된다고? 시그마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시그마는 평균 구한 다음에 나오는 게 시그마잖아. 그치? 평균을 구해야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되게 짜증난다. 재밌으면서도. 재미없나? 평균을 알아야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평균을 추정해야 돼. 모평균을 알아내야 돼. 근데 모평균은 시그마를 알아야 모평균을 알 수 있어. 못 구하죠, 둘 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하냐면은 모 표준 편차를 뭘로 대체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와 뭐가 같은 걸로 간주한다? 표본 표준 편차가 같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 여기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은 거고. 마지막으로 모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은 걸로 간주하고 그걸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3번은 없죠? 거기에. 3번도 여러분들이 필기 좀 해놓으세요. 3번. 내공 팁에 나와 있는 n-1로 나눈다.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통계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무방하다.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이제 통계학 관련된 과 가는 친구들은 들어볼 겁니다. 이 n-1, n 요 차이점 되게 어려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로 나오게 되며 왜 우리가 통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는지. 자, 1번은 65쪽에 1번은요. 공식 외웠는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공식 외웠니? 라는 거야. x가 정규분포 5,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가 뭡니까? 모평균. 3의 제곱이 뭡니까? 모분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모평균이 5구나. 3의 제곱은 모분산이구나.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는 3이구나.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25개의 표본을 뽑은 다음에 구한 표본 평균 X바는 그 X바에 뭐하고 뭐를 구하라고요?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고 한 거네요. 이렇게. 공식 외운 거 확인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5와 같다 그랬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운 바로는 분산으로 외웠잖아요. 모분산이 얼마였습니까? 모분산으로 적죠. 모분산은 9. 그러면 이게 뭡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분산 9를 뭘로 나눈 거라 그랬어요? 표본의 크기인 25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5분의 3이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얘도 미리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거 양변에 루트 씌운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일단 또 볼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그래서 1번은 공식 외웠는지 물어본 거고 2번도 공식 외운 건지 물어본 건데 조금 재치 있게 물어본 겁니다. 3번. 2번이 아니고 3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답니다. 확률 변수는 0, 1, 2, 3, 4개가 있고요. 그때의 확률은 10분의 1, 10분의 3, 5분의 1, 5분의 2, 10분의 2, 10분의 4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크기가 109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낸 겁니다. 또 이 x바 구하고 vx바 구하라고 낸 거예요. 이거 딴 거 없고요. 그냥 EX 구하고 VX 구하라는 겁니다.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모평균이 EX가 될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요거 구하라고 낸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확률 분포표에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결국 공식 외웠는지 물어본 거야. 앞에 1번처럼. 그러면 가볍게 구해줍시다. 평균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19 나오나? 19 맞죠? 3, 4, 7 10분의 19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모평균이 10분의 19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10분의 19로 나온다. 분산 걸어가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곱해야 되죠. 이렇게. 요게 2x제곱. 2x제곱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36이니까 얼마냐 이거? 10분의 47인가? 맞지? 10분의 47에서 얼마 빼셔야 됩니까? 평균의 제곱인 10분의 19의 제곱을 빼야 되죠. 그럼 100분의 19 제곱하면 361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느냐? 100분의 470에서 360을 빼면 100분의 109 나옵니다.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Vx. 이게 Vx. 그 Vx 100분의 109를 여기다 얹어버리면 표본 평균의 분자는 100분의 109를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0분의 19와 100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예지 이해되니? 그냥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상 구한 다음에 공식만 쓴 겁니다. 별거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이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이. 문제를 한번 풀고 집에서 아니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곰곰이 한번 읽어보면은 점점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통계에 가까워지는 문제로 나와요.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시간은 음식의 배달 시간이 확률 변수인데 걔가 정규 분포 27, 표준 편차가 9니까 9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번 측정한 거야? 배달을. 음식을 9번 시켰네? 9번 시켰네? 9번 시켰을 때 평균 배달 시간이 배달 시간이 x니까 평균 배달 시간은 이게 평균 배달 시간이다. 평균 배달 시간. 표본 평균 말하는 거야. 평균 배달 시간이 얼마? 3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번. 평균 배달 시간이 3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랑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요거랑 구분해야 되는 거지. 얘는 뭐냐?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차이점. 얘는 배달을 딱 한 번 시키는 거야. 딱 한 번 시켰을 때 그게 33분 이상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는 배달을 한 번 시킨 게 아니고 몇 번? 5번 시켰을 때 그 5번의 배달 시간의 평균이 33분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랑 위에를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통계는 밑에보다 어디에 더 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얘는 딸랑 한 번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위에는 몇 번? 5번이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거지. 신뢰성이 더 높아지겠지.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그럼 여러분들 학교 전체가 몇 명이냐? 전교생이. 몇 명쯤 되냐? 너양면, 240명 정도 되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중간고사 봤으니까 너네 학교 점수를, 평균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240명 중에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야, 너 몇 점이야? 자, 80점이요. 너네 학교 평균은 80점이야. 이상하잖아. 근데 이번에 뭐 하는 거냐면, 너네 학교 학생 중에서 랜덤하게 30명을 뽑아가지고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 30명의 평균을 너네 학교 평균 점수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얘도 좀 어설프지만, 한 명 뽑은 거랑 30명 뽑은 거랑 당연히 어느 자료가 30명 뽑아서 물어본 자료가 더 신빙성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한 번 배달시키는 것보다는 9번 배달시켜서 조사하는 게 훨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이 표준화합니다. 뭐라고요? 똑같이 표준화합니다. 다만 얘는 평균이 27, 표준 편차가 9인 그걸 그대로 써먹어야 되지만 얘는 평균이 27이고
x바는 평균이 27이고 표준 편차가 9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뭐 했던 거를 외웠던 걸 써가지고 얘 평균하고 얘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표준화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바는 어떻게 됩니까? x바도 알려져 있습니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 그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니?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분산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해봐.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인 x평균하고 뭐하다고? 같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랬죠. 평균은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분산이 달라졌잖아. 분산은 어떻게 달라졌었니? 모 분산 9의 제곱을 뭘로 나눈 값? 표본의 크기 9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그랬죠. 9네? 여기 9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3의 제곱으로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규분포는 항상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쓰셔야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요. 요걸로 표준화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똑같이 표준화합니다. 평균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럼 x바가 z로 변할 거고요. 33을 27로 빼면 6, 6을 3으로 나누면 2. 이렇게 돼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0.5에서 요 넓이 빼시면 되죠. 2까지 넓이가 477이라 그랬으니까 요 넓이는 0.022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까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풀어봐야 돼. 하나만 풀어서는 안 되고 하나 더 풀어봐야 돼. 옆에 너네가 지금 6번 한번 풀어봐라. 6번 한번 풀어볼게. 5번에 2번. 5번에 2번? 야, 5번에 2번 누락됐단다. 2번 하자. 2번은 뭐냐? 2번을 너네가 푸는 거야. 평균 배달 시간이 x바가 30 이상 33 이하의 확률을 구하셔. 이걸 너네가 푸는 거야. 2번 풀어봐라. 2번. 5번에 2번 풀어라. 6번 말고. 아이드로 눈에 다 떨구라는 거거든. 이게 너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이걸 너네가 만들어내야 돼. 뭐를 만들어내야 된다? 너네가 x바의 정규분포를 너네가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정규분포로 얘를 표준화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잠 좀 깼니? 이따가 또 잘 계획? 습관성 그거 아니야? 습관성 졸음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수일 시간에는 안 자니? 수원 시간에도 자? 수투 시간에도 자고? 아이씨. 습관이야 진짜 그거. 예지 풀었니? 어? 틀린 거 같아? x바의 정규분포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평균은 뭐 하다 그랬어요? 같다. 그 다음 여기를 알아내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모 분산을 뭘로 나눈다? 표분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요게 여기 들어갈 분산값이 나온다 그랬지. 약분하면 9가 되고 9니까 3에 제곱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표준화하면 되죠. 표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봅시다. 30에서 평균 빼고 3으로 나누면 1 되고요. x바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가 될 거고 33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구해주면 되지. 샥샥 여기 0, 여기 1, 여기 2 그 넓이 구하라는 얘기네. 0부터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1까지 넓이 빼면 되죠. 4772에서 3413 빼면 됩니까? 4772에서 3413을 빼면 9, 5, 3, 1 그래서 0.1359가 답이 되겠지. 0.1359가 답이 된다.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그 두 가지 공식만으로 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66쪽 드디어 통계의 마지막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 이거는 진짜 통계입니다. 완벽한 통계입니다. 신뢰 구간 이런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걸 거예요. 뉴스에서 이런 거 본 적 없나 혹시 이런 거? 이런 거 본 적 없나 뉴스에서? 없나? 이런 거 뉴스에서 이런 거 본 적 없나 이런 거? 없나? 뉴스에서 그러면 신뢰도 뭐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 신뢰도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못 들어봤어? 헐. 신뢰도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95%의 뭐 신뢰도로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니? 헐. 아, 너네 선거 방송 이런 거 전혀 안 보는구나. 옛날에는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봤는데 요새는 그냥 뭐 유튜브 봐버리면 되니까 해봅시다.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수학의 평균을 예측해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100% 맞출 수도 있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100% 맞출 수 있니? 평균은 0점 이상 100점 이하입니다. 이러면 되죠? 아니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니? 100% 적중이잖아. 근데 의미는 있어 없어?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100% 맞추는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왜? 하나, 많아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100%는 통계에서 의미가 없다. 그럼 통계에서 의미 있는 퍼센트는 몇 가지가 있냐?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95%가 있고요. 두 번째가 99%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걸 써요. 95나 99도 쓰긴 하는데 95를 많이 씁니다. 우리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거의 다 신뢰도 95%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확률이다 이거야. 신뢰도 95%면 내가 지금 제시하는 자료가 맞을 확률이 95%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통계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통계 못하는 모르는 선생님들이 막 쓸데없이 이상한 퍼센트 내는데 거의 이거 두 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뜻이거든. 내가 이번 수학 평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점쳐볼 거야. 예상할 거야. 그러면 내 생각에 올해 수학 평균은 32점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올해 평균은 32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저거는 신뢰도가 0%입니다. 빵이에요. 빵.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때는요, 어떤 하나의 점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간으로 예측을 합니다. 구간. 몇 점에서 몇 점 사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방금 전에 얘도 0점에서 100점 사이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 이것도 100%.
구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에 32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양쪽으로 뻥튀기 시키는 거지. 27점에서 37점 사이 정도 될 거야. 올해 수학 평균은 이런 식으로 예측합니다. 이해되죠? 이거 뭔 말인지. 되니?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예측한 것이 맞을 확률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될 때가 통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측한 값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을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요? 정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출발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출발이 방금 전에 배웠던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뭐 하는 거니? 내가 1000명한테 랜덤하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어. 작년에 수능 시험 본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평균했더니 32점이 나왔던 거야. 1000명한테 돌렸더니 32점 나온 거야. 그러면 그 32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더 이만큼이 될 겁니다. 올해 평균은 95% 신뢰도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 그 발표하는 순서들,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지. 뭐라고?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은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표본 평균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이걸 조사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잘 봐. 표준화 해야지. 표준화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얘가 0.95가 나오는 거를 한번 확인을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평균의 추정. 이거 너네가 뭐 하는 겁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왼쪽하고 오른쪽 값은 뭐 해야 됩니까?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넓이가 95, 0.95가 되는 요 z값을 우리가 찾아본 겁니다. 마이너스 z 플러스 z에서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 0.95가 되는 걸 찾아본 거야. 있지 너네? 한번 찾아볼래? 그럼 찾아볼래? 마이너스 z부터 z까지의 확률이 0.95가 되는 z값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잖아.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z가 얼마면 0.95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히 0.95는 없겠죠. 뭐 찾아야 되니? 반반이잖아. 0부터 z까지의 확률이 넓이가 0.95의 절반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0.95의 절반이 얼마냐? 0.475. 그럼 너네는 이 가운데 내용물 중에서 0.47로 되는 걸 찾는 거야. 0.47로 되는 걸 찾았냐? 찾았습니까? 0.47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 중요한 숫자니까. 0.47호도 찾아놓고요. 0.495도 찾아놓으세요. 어차피 통계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0.47호 찾고 0.495 찾으면 되겠네. 0.495는 0.99의 절반이죠. 자, 그러면 답 얼마니? 이게 0.95 나오려면 z가 얼마가 돼야 되냐? 아직도 못 찾았다고? 여기서 얼마 나왔니? 1.96 나오죠? 1.96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구하시면 그게 0.9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표본 평균을 조사해서 표준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면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모평균 추정이 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99%가 되면
0.4955 그거는 찾아봤더니 2.58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얘도 근사값이기 때문에 우리 마치 사용로그처럼 그때그때 문제에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서 주어지는 숫자가 달라지므로 외우면 안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잘 봐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이해됐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표본 평균을 토대로 해서 표준화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 됐지? 쌤 근데 왜 하필 0.95입니까? 방금 말했잖아. 통계는 두 가지만 쓴다고. 내가 제시한 이 내용이 맞을 확률이 95%, 믿을 만한 게 99% 되는 것만 쓴다고.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 거꾸로 돌리는 거야. 이걸 거꾸로 돌리는 과정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뭐를 할 수 있게 되냐면 모평균의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꾸로 돌리는 과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공식만 달달달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면 좋으니까 한번 돌려보자 이거야. 자, 표준화 거꾸로 돌린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놈 어디서 나온 거니 요놈? 요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는 원래 표본 평균 X바를 모평균 M으로 빼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에서 나온 거지. Z가. 그래서 자 이제 끊는다. 왜 끊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95% 믿을만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95% 믿을만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뭐라 그러냐 95%의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95% 믿을만 합니다. 거꾸로 돌린다. 거꾸로 돌리면 괄호 안에 있는 놈만 돌릴게요. 다 쓰면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96 되고요. Z는 X바 마이너스 M 요거 뭘로 나누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였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였습니까? N분의 Vx였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이었죠?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그리고 1.96 요렇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95% 믿을만 한데요. 요렇게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돌린다 그랬는데 거꾸로 돌려서 뭐 하는 거냐면은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뭘 추정한다고?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거든. 그 모 평균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얘 아닙니까? 얘죠.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가운데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 평균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나옵니다. 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게 95% 믿을만하단다. 통계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한번 해보자. 먼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요. 가운데는 x바 마이너스 m이 되고요. 우변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 건데요. 양변에 뭐와 똑같아요? 절대값이 똑같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x바 이놈만 양변에 더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m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거기다가 x바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가 모평균 m이 나오고요. 여기는 x바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러냐?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말했다시피 모평균은 몇 점 정도 이상, 몇 점 정도 이하로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믿을 만한 수치가 95% 정도 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통계로 나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 여기도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죠? 95%, 99%. 가끔 보면은 학교 내신에서 90%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통계는 두 개밖에 없다, 사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공식화해서 외울 건데 1.96은 1.96일 때도 있고 2.58일 때도 있고 뭐 짜증나는 문제일 경우엔 다른 숫자일 수도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x바 마이너스 그 1.96 저 숫자를 이제 우리가 신뢰도 상수라고 그래서 k로 대체합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모평균 n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앞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거다. 그럼 핵심은 뭐냐? 여기에 있는 x바가 무엇인지 k가 무엇인지 시그마가 무엇인지 루트 n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 문제 읽으면서 쏙쏙쏙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바가 뭐라 그랬냐? 표본 평균. 이거 다 알아야 돼 너네가 알아야지 대입을 하지. 표본 평균이라 그랬고요. k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숫자들을 대체해서 쓴 거예요. 신뢰도 상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상수. 일반적으로 보통은 95%와 99%에 해당하는 숫자만 쓴다. 시그마는 뭐였게? 표준 편차인데 무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야. 뭐라고? 모 표준 편차. 근데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거 뭘로 대체 가능하다 그랬니? 요거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얘는 표본 표준 편차인 S로 대체 가능하다. 아까 그랬잖아. 평균 구하려면 표준 편차 알아야 되고 표준 편차 구하려면 평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통계를 못 하는데 그래서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같은 걸로 간주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로 대체 가능하다. 그다음 N은 뭐예요? N은 뭐였습니까? 표본의 크기. 그래서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공식에 등장하는 저 미지수들 x바는 무엇인가, k는 무엇인가, 시그마는 무엇인가, n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평균 m은 모평균 m은 이게 이제 m축이지. 이 값 그 사이에 존재할 거다. 그게 몇 퍼센트 믿을만하다라고. 그리고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 신뢰 구간 길이 그럼 결국에 뭐 하면 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시면 어떻게 된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 구간 길이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된다. 표본 평균을 몰라도 신뢰 구간 길이는 구할 수 있다. 어차피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x바는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까먹을 거라도요. 이거 이제 뭐 올해 겨울에 하겠지. 올해 12월에 시험 볼 거잖아. 얘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외워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볼 때 내용이 확 되살아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외워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러가 봅시다. 문제마다 x바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k, 시그마, n 이런 놈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67쪽에) 1번 봅시다. 몇 시니? 24분. 이 세 문제 다 마저 풀고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좀 푸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우리
마지막 단어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이러잖아.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수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지금 평균하고 표준 편차 나왔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떤 평균, 어떤 표준 편차입니까?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뭐 된 거야?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는 30인 정규 분포를 따랐어. 근데 이 농장에서 생산한 수박 400개를 이미 추출하여 400은 뭡니까? 400은 표본의 크기. 4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200이 나왔다. 야, 평균 또 나왔네. 이번에 평균은 무슨 평균이냐? 400개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겠지. 이번에 평균은 표본 평균인 거야. 괜찮죠? 그때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농장에서 생산한 전체 수박의 평균 무게 m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문제에 뭐 있습니까? 요 그림이 수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요 그림이 여기 1.96 여기 마이너스 1.96 그리고 요 넓이가 0.95 요 그림이 수식으로 나와 있죠. 어디에? 왼쪽 첫 번째 어떻게 돼 있니? Z바가 1.96 이하일 확률이 얼마다? 0.95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얘하고 같은 뜻이죠.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신뢰도 상수를 1.96으로 써야 되겠다. 이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K는 1.96을 쓰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외웠던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모평균이요. 우변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X바 더하기 1.96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끝났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이제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